논어 제4편 2인편 2500년 전 공자의 심리학 당신의 삶을 바꿀 한 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2500년 전에도 인플루언서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공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말들이 지금도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특히 오늘 다룰 내용은 논어 제4편 2인편인데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정확한 인간 심리 분석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공자의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연구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자, 그럼 2500년 전 중국의 한 선생님이 어떻게 현대인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이인편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이인은 인자한 사람, 즉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이 편에서 진짜 인간다운 삶이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인은 편안하다 렌즈알련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자는 진짜 인격자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착한 일을 할 때,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봤을 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직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버드의 조나단 하이트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복잡한 계산 없이도 옳은 선택을 한다고 해요. 2500년 전 공자가 이미 이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공자는 이인은 산을 좋아하고 지인은 물을 좋아한다는 르산, 르쇠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시적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환경심리학 연구를 보면 실제로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자연환경이 다르다는 게 입증됐어요.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산처럼 변하지 않는 환경을 좋아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람들은 물처럼 흐르는 환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공자가 관찰한 인간 본성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소름이 돋지 않나요? 또 다른 핵심 구절을 봅시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어 웬다오 시스 거의. 이 말이 단순히 학문에 대한 열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미 추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이론을 보세요. 인간은 쾌락이나 권력보다도 의미를 찾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이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공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쥔즈 류유이, 샤오련 유유리.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럼 돈은 벌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공자가 말하는 이에는 원칙과 가치관을 의미해요.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가치 경영, 윤리 경영과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로 포춘 500대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면 이익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둘째, 공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장된 공감의 개념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높다고 해요. 결국 남을 배려하는 게 자신에게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공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따라가려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보면 자신을 반성한다 젠시엔스지 젠부시아을 네이즈성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벤치마킹과 셀프 모니터링을 2500년 전에 이미 제시한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을 보면 모두 이 원칙을 실천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보다 뛰어난 엔지니어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 하고 실패할 때마다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한다고 유명하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지수어 보유 우스 유련고 했는데 이게 바로 건강한 연애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완전히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공자의 가르침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만에요. 공자만큼 현실적인 철학자가 또 있을까요? 공자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이거든요. 스탠포드의 캐럴 드웨 교수가 수십 년 연구에서 발견한 개념을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라는 것. 또 공자는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불의를 보면 분노했고 제자들이 게으르면 혼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 화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 거였어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설적 분노와 완전히 같은 개념입니다. 나쁜 것을 보고 화내는 건 오히려 건강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한 가지 선한 행동 챌린지입니다. 공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가족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UCLA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가지 작은 친절. 행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 지수가 41% 높았다고 해요. 둘째, 3초 룰을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3초만 멈춰서 공자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한 생각한 다음 행동하라 산스얼 허싱의 현대적 적용법입니다. 셋째, 매일 밤 자기 반성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인자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가 제자 증자를 통해
하루 3번 자신을 반성하라고 한 그 방법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2500년 전 한 선생님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으로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공자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남긴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한 위대한 심리학자였던 겁니다. 그의 가르침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였던 거죠. 특히 2인편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람다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SNS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성을,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배려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서 공동체 의식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자함 실천법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논어의 또 다른 명편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2500년 전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공자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인자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